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스탁 솔루션 이어갑니다. 전화 02786-1022, 1023번 활짝 열려 있고요.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 오네어입니다. 네. 어떤가...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떤 배럴. 종목 가지고 계세요? 배럴 가지고 계세요? 네. 매수가하고 네.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잠깐만요. 까먹었어요. 체크해 보셔야 되는구나. 아니요, 16,602원. 16,600. 602원. 2원이요? 예, 예. 오, 이렇게 맞아 떨어지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더 샀어요. 그러셨죠? 비중은 예. 어떻게 되세요? 한 40% 돼요. 40%. 아우, 꽤 많이 가지고 계시고, 요 근방에 사신 것 같은데요. 이 아니요, 가격을... 저기 3월 초에. 3월 초에서 가격 이렇게 맞추셨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배럴 거 수영복 입으세요? 예, 아니 그렇진 않은데 네. 그냥 이거 괜찮은 것 같아서 샀는데 제가 좀 너무 우에서 잡은 것 같아요. 너무 고점에서 산 건 아닌가.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가격 전략 챙겨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예. 배럴 두 분께 의견 여쭙겠습니다. 의견 주시죠. 하나, 둘, 셋. 보유 비중 축소. 이번에 갈렸네요. 어떻게 보유를 해야 될지 잘 요거 전략 좀 챙겨주세요. 서성민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배럴이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예, 수영복. 네, 그렇죠. 회사예요. 네. 그 고기능성, 그 워터 스포츠 관련 의류, 네. 그리고 최근에는 화장품 사업까지 사업을 네.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워터 스포츠에 쓰일 수 있도록 물에서 쓸 수 있는 뭐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이 최근에 부각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지금 중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온라인 시장에 다 입점을 해 있고 지금 중국의 백화점에도 입점해 있는 상태여서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성장성이 부각되는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만 들으면 회사가 괜찮은 것 같죠, 그렇죠? 네,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서 PMI 지표가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그 말인즉슨 중국이 지금 미국과 그 무역 분쟁을 당분간 했잖아요. 작년부터.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수출이 상당히 어려워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에 정책을 활용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지표들이 좋게 나왔다. 그러니까 정책이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국 내에서는 풀린 돈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소비가 진작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중국에 입점돼 있는 회사 측면에서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게 기본적인 분석의 토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의 온라인 시장이라든가 백화점 등을 공략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매출이 확대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성장률은 제가 추정한 게 아니라 증권사에서 추정한 바로는 약 50% 이상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그 50% 성장을 진짜로 했다라는 가정하에 적정 주가를 계산하면 한 18,000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도 좀 비싸다는 얘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렇습니다. 회사는 좋고요. 성장성도 있습니다만 우리 그 시청자님이 너무 비싸게 사셨다. 그렇죠? 그런데 그 가격까지 충분히 갈 수는 있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차트를 또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차트를 봤을 때는요. 아무래도 17,000원대 초반이 좀 걸리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비중도 40%를 갖고 계시죠. 그렇죠? 40% 많은 것 같으세요? 적은 것 같으세요? 많죠. 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17,000원이 가면 일단 30% 정도는 비중 축소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목표가를 18,000원으로 잡고 이 회사의 성장성을 보면서 기다리셔도 되는데 만약에 단기로 들어가신 거면 17,000원의 가격대는 그냥 다 정리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고민 해결 되셨죠? 네. 아우, 잘 나오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먼저 배럴 챙겨봤습니다. 래시가드 파는 회사인데 요거 나오고 많은 남성분들이 좀 아쉬워했다는 후문이 있는 그런 기업이죠. 일단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상단이 좀 열려있다라는 관점에서 의견 챙겨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분 만나뵐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 오네어입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네, 오이 솔루션인데요. 예, 오이 솔루션. 매수가하고 네,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6,000원이고요. 30%입니다. 26,000원에 30%. 좀 네. 손실 보고 계시네요. 네, 근데 예, 그래서 예. 앞으로 갈는지 여기서 조정이 더 길어질는지 갈듯갈듯해 보이는데 잘 안 가서 이제 또 네, 예, 뭐 예. 좋은 소식도 5G도 시작을 했는데 5G.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5G 때문에 통신 장비주 기대감으로 사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신고가 가다가 요즘 조금 주춤주춤해요. 의견 챙겨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이 솔루션 여쭙겠습니다. 의견 주시죠. 하나, 둘, 셋. 보유. 통했습니다. 보유 의견 서성민 전문가님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5G 관련해서 오이 솔루션을 매수를 하셨는데요.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잘 사셨어요. 좋은 종목 잘 사셨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도 우리 시청자님이 좀 너무 비싸게 사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왜냐하면요, 뭐 25,000원을 넘어서면 신고가로 간다고 하는데 그때 막 좋았거든요, 장이. 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샀더니 그 길로 빠지면서 잘 안 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앞으로는 신고가 간다 그러면 갈 거라고 믿고 너무 그렇게 많이 믿진 마세요. 간다고 해서 가면은 다들 부자 될게요. 그렇죠?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이거 판단을 하실 때 조금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분석이 힘드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오이 솔루션은 들고 계셔도 됩니다. 들고 계셔도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제품이 광 트랜시버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광 트랜시버는요. 속도가 빨라질수록 조금 더 수요가 많아져요. 지금 5G 시대의 가장 큰 핵심이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5G 시대에는 속도도 빨라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냥 5G가 아니라도 기존의 인터넷도 지금 10MB 이상의 그 광 인터넷이 지금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회사예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네. 갖고 계셔도 되는데 지금 비중이 30%란 말이죠.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이 회사를 갖고 가시되 일단 가격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봤을 때 이 종목은요. 지금 그 성장세를 따져봤을 때 최근에 삼성전자에 납품을 한 규모가 270억 규모, 그다음에 100억 규모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납품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작년 대비해서 성장세가 100% 이상 성장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럼 총 매출액이 나중에 다 따졌을 때는 작년 대비보다 한 4배 이상 성장을 할 걸로 보이는데 워낙에 작년이 고평가돼 있던 구간이기 때문에 올해는 4배 이상 성장을 못하면 주가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얘는 성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성장세를 지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 애예요. 근데 지금까지의 매출 규모로 봤을 때는 그러한 성장세를 채워나갈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랬을 때 목표가는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요. 28,000원 정도 보실 수가 있고요. 좀 길게 끌고 간다 하면 3만 원도 보실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28,000원에는 매도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얘가 뜻대로 성장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는 자 보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23,000원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때는 손절을 하셔야 되고요. 대신에 제 생각에는 그럴 일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아셨죠? 네, 그러니까 딱 그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게 23,000원이 깨지는데 만약에 기관과 외국인이 판다. 그러면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이대로 잘 성장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28,000원의 가격에 나는 정리하겠다. 이런 전략을 짜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28,000원에 혹시나 매도 망설여진다 하시면 다시 연락 주세요. 네, 28,000원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꼭 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이솔루션 전화를 통해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013-3366-8288번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계속 주세요. 저희 잠시 뒤에 더 들여다볼 거고요. 먼저 온 문자부터 부광약품 체크해 보겠습니다. 끝번호 5718번님께서 주셨고요. 매수가가 18,500원, 비중 15% 가지고 계세요. 보니까 딱 현재가더라고요. 현재 가격.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되실 것 같아요. 김병진 전문가님 봐주세요. 네, 이 부광약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하락했던 이유를 살펴보면요. 당뇨병 신약 임상시험 중간 발표를 했는데 이게 하락을 했습니다. 전체 분석이 완료되지 않고 좀 현재까지 자료로 봤을 때 조금 안 좋은 사항이 좀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미국의 이제 멜리어사와 뭐 추가 확인 중이라는 이슈가 터지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시청자님이 매수하셨던 가격은 현재가 지금 가격이랑 똑같죠. 최저점에 이제 사두셨기 때문에 길은 있다라고 보이고 안 좋은 점은 2월 달에 이야기했던 당뇨병 신약 임상시험 중간 발표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은 영향으로 미쳤고 장점으로 보면은요. 2018년도 4월에 이제 나온 이야기였는데 루라시돈이라고 이제 정신분열증 치료제 3상을 그때 투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과가 좋게 나오면은 다시 부강약품은 반등할 수 있다. 좀 대신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겠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최근에 하락을 했었던 이유는 중간 당뇨병 신약 임상시험 중간 발표 그리고 최근에 대주주가 한 100만 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또 회사의 임원이고요. 100만 주 정도를 매도를 했기 때문에 시간의 매매로 블록딜을 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한 것 같고요. 현재 가격에서는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가격이 18,450원, 시청자님께서는 18,500원에 비중 15% 매수해 주셨는데 저는 이거 일단은 1차적으로는 짧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가총액이 지금 1조가 넘는 기업이기 때문에 등락률이 나왔을 때 챙겨가면서 하는 매매를 지향하셔야지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단기적인 목표가를 19,000원으로 일단 짧게 잡고요. 19,000원이 도달하고 장 마감까지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1차 절반 정도 수익 실현을 했다가 나머지는 분할 매도하면서 지켜보시는 관점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짧게 잡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절가는 18,100원이 장 마감 기준으로 완전히 이탈을 했을 때는 그냥 쳐내는 게 훨씬 더 깔끔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단 18,100원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부강약품 먼저 체크해드렸습니다. 여러분 02786-1022-1023번 전화 계속 주고 계시죠. 문자 하나 더 보고요. 다음에 전화 받아볼게요. 이거 오늘 정말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급락하는지 모르겠네요. LG U 플러스 현재 한 6%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분은 매수가가 15,300원, 30% 비중 들고 계시고 손실이 오늘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서성민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은 LG U 플러스뿐만 아니라 지금 SK텔레콤, KT 동반 하락 중입니다. 지금 5G 폰이 출시가 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요금 경쟁이 과열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요금 경쟁이 과열되게 되면 아무래도 그 고객 유치를 위해서 제살 깎아 먹기식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될 거다라는 그러한 우려가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창고를 보더라도 지금 메릴린치 창고에서 50만 주 이상의 매도 주문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 기관 할 거 없이 지금 LG U 플러스를 내다 팔기에 바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기적인 접근이라면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조금 버티실 수 있다 하면 일단 박스권을 봐야 되는데 얘는 일단 14,500원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볼린저 밴드 하단에 와 있는데 아무래도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가 그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 주가가 위치할 확률이 95% 이상이다 보니까 볼린저 밴드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만약에 이 하단선을 이탈한다고 하면 집이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 나가는 거예요. 거의 가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14,500원을 깼을 때는 일단 손절하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갖고 계셨다라고 했을 때 올라온다라고 하면 15,700원에는 매도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G 요금제 관련해서는 어쨌든지 간에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입니다. 그런데 KT의 주가를 보면 KT는 많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요금제 자체가 굉장히 비싼 측면이 있거든요. 하지만 실용성 측면에서는 봤을 때 KT만이 무제한 요금이다. 진정한 무제한 요금을 제공하는 데는 KT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부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신 관련주는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고, 어제 KT가 또 5G 요금제를 공개했는데 그러고 세 개가 다 빠지네요. 일단
LG U+의 낙폭이 가장 크게 나옵니다. 하단 14,500원, 상단 15,700원 이렇게 제시가 됐으니까요. 내용 꼭 기억해 두셨다가 대응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엔 전화 상담 진행을 할 텐데요. 여러분 02786-1022, 1023번 연락 주고 계세요.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주식 오네어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SD 생명공학이요.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1135원에 10%요. 1135원에 10%. 예. 이거 혹시 그 추가 매수하셨어요? 네, 단가, 추가매수했어요. 단가 낮추셨죠? 네. 어떤 회사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예, 마스크, 맞아요. 마스크 요즘 잘 팔린다 그래가지고 한때 잘 갔어요. 근데 일단은 손실 구간이셔서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야 좋을지 이거 체크해 예, 드리겠습니다. 계속 흘러내렸다 오늘은 조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해서요. 이렇게 올라갈 때 더 갈 수 있는 건지 그 여력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SD 생명공학 두 분의 의견 여쭙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보유. 두 분 다 통했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서성민 전문가님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SD생명공학이 마스크를 만들기도 합니다만 이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는 SD생명공학이 아니라 자회사 SD예요. 그건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런데 그 마스크가 일단은 1,500만 장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네. 얘는 마스크 관련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부각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거 말고 원래 본 사업은 마스크가 아니라 마스크팩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나요? 예, 예. 네, 얼굴에 바르는 마스크팩 있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에 관련된 매출이 화장. 네, 거기에 관련된 매출이 계속돼서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마스크팩에 관련된 수요, 그리고 특허도 한 50개 정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성장성이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네. 조금 인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에 대한 인기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회사 네, 제품에 네. 대한 인기가 문제가 아니라 제품을 쓰고 있어요, 현재. 네, 그래서 주식이 좋더라도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많지 않을 때는 당분간 움직이기가 힘든 측면이 있어요. 이 회사가 약간 네.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는 정말 좋고 성장성도 있고 그리고 테마로 부각받을 수도 있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실리지 않는 종목. 거래량이 많이 실렸을 때 기준으로 보면 한 100만 주 정도는 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래가 실렸을 때는 일단 매도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회사는 급하게 파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떨어지더라도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는 회사고요. 올라왔다라고 했을 때 제 생각에는요. 이 종목 지금 비중 얼마나 갖고 계시다고 그랬죠? 10%요. 10%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종목은 단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셨으면 1,500원까지 오면은 그냥 일단 매도하세요. 네. 예.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지지부진해서 만약에 9,500원까지 떨어져요. 그러면은 네. 조금 더 사셔도 됩니다. 아. 그때는요. 9,500원대는 조금 더 사도 되는 주식이에요. 그러면 9,500원대 사신 물량만큼은 10,000원대에 다시 정리하고 그러면은 평균 단가가 맞춰져서 일찍 빠져나오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네네. 궁금해서요. 지금 사도 되는지.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시지는 말고요. 9,500원 만약에 대요? 빠졌을 때는 9,500원 네. 밑으로 빠졌을 때는 그때는 더 사셔도 된다. 예. 이해하셨죠?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회사는 튼튼하고 탄탄하고 재무 구조도 좋고 그리고 매출도 잘 나오고 하니까 기다릴 수는 있는데 만약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신 거면 1,500원 부근에서는 정리하시고 만약에 9,500원까지 갔다 오면 그때는 추가 매수하셔서 일찍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머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성공 수고하세요. 투자하십시오. 네. 네, 다음 분 바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주식 오네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예, F그룹 BM이요. 에코프로 BM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62,000원에다가요, 20%요. 20%. 비슷한 근처? 매수가 근처? 약간 손실 보고 계시대요. 어떤 부분 가장 궁금하세요? 추가 매수 좀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단가 좀 낮추셔서 예. 지금 이 가격 만드셨고, 예. 알겠습니다. 근래에 사셨죠?
예.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요. 이거 의견 챙겨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에코프로 BM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의견 주시죠. 하나, 둘, 셋. 보유. 되겠습니다. 보유 의견 김병진 전문가님 받아주세요. 네, 여보세요? 에코프로비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제가 종목명이 네. 먼저 나왔네요. 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요, 에코프로에서 2차 전지 관련한 부분이 좀 나와가지고 새로 신규 상장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에코프로의 이제 자회사기 때문에 똑같은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EV용 배터리 쪽에서 굉장히 시장 점유율이 높아요. 거의 세계 2위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가지고 있는 돈보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더 많이 평가를 쳐준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좀 저점에서 모아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 좀 장기적인 면에서 봤을 때 좀 유리한 종목이다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머지 대응책을 제가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이 매수하셨던 가격이 62,000원이잖아요. 사실 높은 가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수익까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를 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계적인 기업이다 만큼 외국인들이 뭐 배터리나 2차 전지 관련 이슈가 있을 때 이 종목을 뭐 빼뜨리지 않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일단 이 정도 한 66,000원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설정을 해놨냐면은 이 정도 가격이 이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가격대다, 평균 가격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65,000원으로 잡고 이 종목을 지켜보시되 비중 추가는 일단은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일단 20% 비중으로 계속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을 잡아드리면은 손절 가격을 58,000원이 이탈을 하면은 비중 절반 정도 축소를 해서 나중에 가격이 안정세됐을 때 추가 매수해서 가는 식으로 이렇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이 꽤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뭐 지금 주가가 하락을 했다 뭐 아니면 빠졌다 뭐 이런 거 가지고 평가를 하기보다는 이 기업의 이제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서 저점 공략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대응책이니까 지금과 같이 저점에서 매수를 하셔서 이 종목을 공략하시면은 앞으로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그러면요, 66,000원까지는요, 네.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아무래도 시간이 엄청 빠르게 가진 않겠죠. 하루 이틀 만에 갈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덩치가 있잖아요. 기업의 덩치가 네. 꽤 있기 때문에 바로 하루 이틀 만에 갈 수는 없다라고 보이고요. 그래도 한번 매수세가 좀 이어지면은 그리고 2차 전지, 이 전지 쪽 사업이 앞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산업이잖아요. 분명히 한번 빛을 볼 때가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금방 도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도 한 달 정도는 넉넉하게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아래가 58,000원이잖아요. 네. 요거 붕괴되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그때 투자 전략 다시 세워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상담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상톡에 글 올려주고 계신데요. 이거 한번 둘러볼까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 이상톡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설명유님, 황주하님, 박미라님 너무 반갑습니다. 또 정말 계속 저희 방송 중에 많이 들어오셨고요. 종목은 가장 먼저 올라온 글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프리지아님의 로스웰 들여다볼 텐데요. 매수가 1,565원, 비중 47%. 비중이 꽤 많은데요. 서성민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로스웰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국내 상장 중국 기업입니다. 일단 차량용 전장 부품 관련된 종목이고요. 회사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은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최근까지도 계속 그래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 예를 들어서 잘 상장돼 있던 기업들이 갑자기 없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최근까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뭐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그 신빙성 자체에 대해서도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기가 애매한 측면이 있고 그러한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갑자기 사라진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증권 전문 용어로 먹튀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중국 상장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보수적인 전략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중국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정체 구간에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 종목에 45% 비중을 실으신다는 건 조금 너무 리스키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비중 축소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부근에 비중 축소하시고요. 한 반 정도는 갖고 가셔도 되는데 그때 목표가는 기술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1,650원 정도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여의치 않았을 경우 손절가는 1,45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는 1,450원, 위에가 1,650원이네요. 하단 1,450원, 이거 메모해 두셨다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톡에 계속 글 남겨주고 계시죠? 다음은 위에 LG 플러스 문의 주셨는데 저희가 아까 상담 도와드렸죠? 현대 엘리베이 보겠습니다. 레드님께서 올려주셨고요. 매수가 85,600원, 비중 10% 보유 중이세요. 지금 수익 보고 계시죠? 축하드립니다. 언제 익절하고 나와야 할지 궁금하시다고 행복한 고민하고 계세요. 김병진 전문가님, 이거 언제 팔까요? 네, 현대일리베이 다들 아시는 종목일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남북 경협했을 때 많이 이슈가 됐던 철도 관련한 이슈가 될 때마다 오르는 기업입니다. 일단 기술력은 있는 회사인 것 같고요. 기술력은 굉장히 있고 다른 것도 다 좋은데 지금 상승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상승하는 이유는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 또는 국민연금 우리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 지금 차트상을 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 종목은 빠르게 그냥 차트를 보면서 이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가시는데 우리가 이제 투자를 했을 때 이 종목이 인기가 많아서 투자를 했을 때 이 고점에서 몰린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이런 대형 투자사, 기관이나 뭐 연기금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도 많이 물려 있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선이 추가 매수의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 매수 타이밍에 외국인은 과연 사고 있는가 보면은 사실 외국인들은 이 종목을 지금 팔고 있습니다. 사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 이 정도 가격대면은 충분히 외국인들은 5만 원대부터 이 종목을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매도를 할 수도 있는 가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10만 원 부근까지 가면은 점진적으로 더 매도폭을 늘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를 이거는 짧게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슈 자체도 지금은 재료도 소멸한 상태고 분명히 지금 사는 것은 거의 추가 매수의 영역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기업이 지금 당장 뭐 갑자기 기업 가치가 10%, 20%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 종목을 챙겨가면서 수익권일 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매물이 많이 쌓여있는 가격선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95,000원을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 95,000원대 특히나 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많이 매수를 했을 수도 있어요. 이때 이제 물량이 꽤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선을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1차 목표가는 제가 96,500원으로 짧게 먼저 잡아볼게요. 96,500원으로 짧게 잡아보고 거기서는 절반 매도가 아니라 한 4분의 1로 매도를 한다. 4분의 1 정도만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분할 매도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 종목을 차익 실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현대 엘리베이 일단 수익 축하드립니다. 더 많은 수익으로 연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문자를 통해서 골라보겠습니다. 끝번호 0325번님께서 주셨고요. 인바디 물어보셨네요. 25,300원에 3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세요. 물타기 해볼까요? 빠져나오고 싶어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매수 고민하고 계신가 봐요. 김병진 전문가님, 인바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체외 진단기 관련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기업적인 측면에 먼저 이야기 드리면은 안정적으로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 이익성도 나쁘지 않은 기업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재무제표적인 면을 조금 더 따지고 들어보면은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많은 기업들 대비해서 완전히 그렇게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또 제약바이오 이슈가 굉장히 요즘 안 좋기 때문에 뭐 코롱티슈진 이슈도 있었고 해외의 이슈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사실 이 종목이 인기주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선을 유지를 잘 하고 있고 기업적인 측면에서 잘 영업이익도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좀 넉넉한 마음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추가 매수는 비중이 지금 30%이시기 때문에 현재는 아니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25,300원이면은 추가 매수를 안 하고서도 충분히 한번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면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인바디의 시가총액을 보시면은 3천억대입니다. 3천억대면은 한번 뭐 기업이 정말 성장성이 있고 안정성이 있고 기술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매수세 나오면은 25,000원까지 갈 수 있고 매수세가 한번 나오면 제약바이오는 특히나 매수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 세계 해외로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술력만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넉넉하게 아직까지는 그냥 지켜보시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손절가를 일단 잡아드릴게요. 어느 종목이든 대응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손절 가격은 2만 원으로 잡고 이 종목을 지켜보시되 아직은 추가 매수는 고려하지 마시고 그냥 지켜보시고 1차 목표가를 26,000원으로 1차 목표가를 좀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26,000원에서 비중 한 절반 정도 또는 30% 현금 확보를 약수익 실현을 하시고 만약에 다시 또 떨어지면은 그때 떨어졌을 때 그 비중을 가지고 추가 매수를 하면서 이 종목을 공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바디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방송 중에 못다 해드린 종목 진단은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주식 오네요 검색하시고 내용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핫한 종목 들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